안녕하세요. 심리장학입니다. 오늘 교육방송은 어떤 기법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말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이며 제목처럼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 어떤 게 잘못됐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신문지나 아니면 기사나 인터넷 기사나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자랑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매매 신인 것처럼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잘 활용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종목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랑들을 합니다. 광고를 하고 여기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 원금 대비 누구나가 자기가 매매한 금액 원금 대비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지 종목 수익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100%, 200%, 300% 급등을 했다. 수익을 냈다. 실제로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 계좌를. 근데 일단 그런 광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휘둘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종목 추천들 중에서 어쩌다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겠죠. 있는데 100%, 200%, 300% 올라가더라도 결코 그 종목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매매했던 경험들을 한번 살려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자기가 본인이 원금 대비해서 비중이 얼마 들어가지 않은 종목들은 한 번씩 올라갑니다. 잘 올라갑니다. 그러면 본인이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그때 비중을 20%라고 만약에 칩시다. 20%를 담았습니다. 여기에서 20%를 담았어요. 담았는데 본인이 여기서 딱 매수했는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그러면 수익을 낼 때는 결국은 원금 대비 100%, 200%, 300% 난 게 아니고요. 본인 그 전체 자산의 20%를 가지고 수익을 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원금 대비 따져봐야 얼마 되질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거꾸로 손해를 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20%를 만약에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여기서 20% 담았습니다. 얘가 떨어지면 밑에서 또 담습니다. 만약에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고 담았다면은 그것은 좋아요. 좋은 건데 만약에 그냥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물타기 개념으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습니다.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솔직히 올라오는 것보다 떨어지는 경험을 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떨어질 때는 40%, 60%의 비중으로 손실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심지어 5% 매수 한 종목당 포트폴리오란 말씀을 들어본 적 있죠. 말들을.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여러 종목에 종목들의 자금을 분산해서 담아라는 말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매매하는 자금이 2억, 3억 정도 되면요. 2억, 3억 정도 되면 한 5종목이 적당합니다.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3종목이 적당하고요. 3종목에서 5종목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잘 못 봤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여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실 나는 종목을 끝까지 끌고 가죠. 수익 나는 거는 빨리빨리 챙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원금이 불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한 종목에서 50%, 100% 그러니까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원금으로는 절대로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저항대를 뚫을 때마다.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은. 그러니까 올라갈 때 비중이 늘어나야지 떨어질 때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많으면 3종목, 하나, 2종목 그렇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 종목은. 그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한다는 관점에서는요. 본인이 만약에 단타다. 그러면 전체 종목 최대한 맥스 3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큰 금액 단타는 일단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단타는 가장 적당한 금액이 3천에서 5천만원이에요. 단타 금액으로 가장 적정한 금액은 3천에서 5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하고 나눠서 매수했을 때 최대 보유할 수 있는 종목 수는 3종목, 한 종목 2종목에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억 이상, 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3종목에서 5종목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너무 수익률에 쫓아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당 실제적으로 원금 대비 몇 프로가 들어가서 얼마만한 수익이 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종목에서 100%, 200%, 300% 수익이 났다. 그 말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원금 대비 몇 프로가 들어가서 몇 프로 수익 났다라는 그런 쪽의 마인드를 조금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 속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몇 승 몇 패 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승 1패를 하더라도 99승 1패를 하더라도 그 1패가 상패면 원금이 깡통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계좌관리 이걸로 설명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보통 정말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원금이라고 칩시다. 이게 원금이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 교육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원금이 여기입니다. 여기 스타트를 했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보통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찔끔찔끔 읽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수익이 납니다. 그러다가 또 찔끔찔끔 읽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찔끔찔끔 읽습니다. 그러다가 훅 1초. 이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면 실력이 조금 있다. 실력이 조금 있다. 그런 분들의 계좌는 어떤 계좌냐면 찔끔 봅니다. 이게 그 99성에 해당하는 거죠. 찔끔 이렇게 벌어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같은 장에 이렇게 훅 한 번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찔끔 또 한 10성 합니다. 그리고 한 방에 훅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다는 거예요. 몇 승 몇 패.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몇 승 몇 패를 하는 걸 보면 만약에 10종목을 매수했어요. 이거는 계좌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위에는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종목을 매수했는데 9종목 수익이 나고 한 종목 손실인다 할지라도 원금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자기가 매매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9승 1패 했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은 올라갈 때는 비중이 작습니다. 그 다음 올라갈 때는 빨리빨리 수익 실현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점점 줄어듭니다. 올라갈 때. 여기에서 매수할 때도 비중이 작고요. 10종목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9종목은. 근데 한 종목 떨어질 때는 여기서 매수해서 떨어지니까 여기서 또 매수합니다. 비중이 늘어난 상태에서 1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원금 대비해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실 때 절대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종목으로, 종목 수익률에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요. 내가 10% 벌었다, 오늘. 20% 벌었다. 과연 그게 본인 원금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종목 수익률 10%, 20%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급등주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실제로 반대로 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경우냐? 차라리 한 종목, 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된다면 한 종목, 두 종목에 집중을 하시고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짧게 이렇게 손절을 하더라도 한 번 먹을 때 조금 많이 먹고 조금 손절을 하더라도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계좌상으로는. 이게 구성이 1패가 되더라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종목 수익률에 그 쾌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런 말들에 너무 현혹돼서 본인도 너무 종목에 쫓아다니시거나 그렇게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매매들을 하지 마세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기법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몇 승 몇 패 본인이 나는 9번 이기고 1번 진다라고 생각할 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주식 매매에 자신감이 붙고 잘한다고 느끼실 때는 예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금 대비 수익이 올라가면 그뿐인 겁니다. 3번을 지고 1번을 이기더라도 원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치적으로요, 확률적으로 원금을 무조건 보존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첫 강의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금이 이렇게 있을 때 1억이라고 합시다. 원금이. 근데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벌고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잃었을 때 원금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1억으로 50%를 벌어서 50% 손실을 나면 7,500만원입니다. 1억 5천이 되었다가 50% 손실을 나면 7,500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벌어서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잃으면 지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조금 나아요. 그나마 반대의 경우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의 경우가 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50%를 잃었습니다. 5천만원에서 자기 원금을 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 100%를 벌어야 됩니다. 50% 잃었다가 자기 원금을 가려면 100% 잃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은 무조건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금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게 바람직한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계좌는 찔끔 벌다가 훅 벌고 찔끔 벌다가 훅 벌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은 이거예요. 계좌가 그냥 계속 이렇게 쭉쭉 가기만을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시장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맨 마지막까지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느끼는 게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원금을 끝까지 보존하면서 이럴 때는 짧게 잃어야 됩니다. 벌 때는 확실히 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조금 더 잔소리 같은 말들을 할게요. 그 급등주 매매를 할 때요. 급등주 매매 같은 걸 할 때 그 수익률을 쫓아다니면 본인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을 먹다가
오늘 같은 장에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짧게 먹더라도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을 때는 뭐냐면, 본인의 매매 습관을 유지하고 매매 원칙을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그 급등주가 와서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급등주를 쫓아다닌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법 저 기법 갖다 붙이면서 오늘 같은 날 기법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시장이 막 이렇게 붙는데 본인이 만약에 5일 매매 기법을 사용해요. 5일선 매매 기법. 멈춰줍니까? 여기에서. 안 멈춰줍니다. 그냥 보란듯이 깨고 내려갑니다. 결국 시장에서 종목을 끌어올리는 건 뭐라고요? 돈입니다. 돈. 돈의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법만 믿고 그 다음에 급등주 매매 그것만 믿고 수익률만 믿고 잘하면 급등한다, 수익률 커진다, 그러면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겁니다. 원금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원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대박치는 달이 있어요. 대박치는 날이. 이런 날들은 무슨 날이냐면 본인의 매매 습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 급등주들이, 테마주들이 와서 갖다 붙는 겁니다. 자기 매매 습관을 하고 그냥 자기는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걔들이 와서 얻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금이 급등하는 거죠. 원금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원금을 보존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번, 2번, 3번의 말이 다 똑같은 거예요. 4번 말까지 다 똑같은 겁니다. 제가 어제 녹화 방송이 끝나고 이제 연장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방송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하실 때 얼마만큼 한 가지 기법으로 오랫동안 매매해 보셨냐고. 그러니까 이 기법 저 기법 막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왜? 검증도 안 해보신다는 거예요. 검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검증을. 만약에 본인이 책을 통하든 뭐 교육을 받았든 어쨌든 자기가 하나를 접했습니다. 접했으면 그게 확률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적어도 3개월 6개월 검증해 보시라는 거예요. 검증을 해보고 그게 안 맞다, 안 맞으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그냥 지식으로 쌓아두시면 안 됩니다. 주식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해보시면 모르는 게 없어요. 오만 잡다, 이상한 걸 다 알아요. 근데 수익은 안 나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도 제대로 안 지킨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절대로 안 지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여기서 조금 배우고, 저기서 조금 배우고, 배울 때마다 검증은 안 해봤어요. 수익이 난다 하기를 내가 배웠어요. 자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또 딴 사람, 계속 이렇게 배웁니다. 배우고 나면 머리에 잔뜩 지식은 많아요. 그럼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본인이 여기서 삽니다. 어떤 기법에 의해서 샀어요. 여기에서 떨어지면 다른 잣대를 갖다 댑니다. 다른 기법을 가지고 와서 또 자기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여기서는 지지해 줄 거야. 떨어지면 또 손절 안 해요. 자기의 또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여기서는 지지해 주겠지. 다른 지식을 또 갖다 붙입니다. 또 다른 지식을 갖다 붙이고. 그러다 저기 올라가면 자기 지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먹을 때는 찔끔찔끔 벌다가 한 방에 훅 잃어요. 원금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목의 수익률이 그닥 중요하지 않고 몇 승 몇 패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원금도 못 지키는 그런 매매 습관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증을 하면서
얼만큼 확률 높은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강의 때 그랬죠. 제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나가면 그게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잘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느낀 게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계좌가 조금 불어나다가 어느 달 대박을 칩니다. 그리고 조금 불다가 또 대박을 칩니다. 절대로 원금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걸. 근데 손절을 안 해요. 힘듭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금방금방 챙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확실히 손해를 보고요. 올라갈 때는 얼마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을 조금 느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잔소리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목표가를 설정하지 마라. 종목을 끌어올리는 것은 뭐라고요? 돈의 힘입니다. 그리고 상승 탄력을 받는 것은 저항대를 뚫었을 때 상승 탄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투스 같은 종목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저항대를 확실히 뚫고 나면 그때부터는 목표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돈발로 올립니다. 돈발로 그냥 계속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목표가를 설정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매매한 습관을 조금 바꿔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매매 근거, 매매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세요. 매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여러분들이 매수 클릭을 하기 그 전에 내가 여기서 산다면 어디에서 손절을 할 거라는 원칙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를 깨면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하세요. 기계적으로. 이게 매매 습관입니다. 손실 날 때 짧게 끊으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 횟수가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매수하는 위치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게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본인의 매수하는 그 자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리고 이 횟수를 줄여야 되는 게 먼저예요. 아무튼 매매를 하실 때는 무조건 손절가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손실이 안 커집니다. 절대로. 그리고 나서 만약에 손절 라인을 오지 않고 얘가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모든 파동, 대부분의 파동이 3%가 일단 첫 번째 파동입니다. 3% 정도가 한 파동입니다. 한 파동. 그리고 나면 기존에 제가 지지와 저항을 가르쳐 드린 대로 저항대라는 게 있을 겁니다. 꼭 3%에 있지 않고 5%에 있을 수도 있고 저항대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대에서 절반을 차익 실현합니다. 차익 실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매수 1번 손절가를 정한다. 매수를 했으면 저항대를 미리 그어 놓는다. 그리고 나서 매수를 했는데 손절하는 횟수가 많이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매수 방법이니까 뜯어 고쳐라. 다시 공부해라. 그리고 나서 횟수가 손절하는 횟수보다 올라가는 횟수가 더 많다. 그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 올라갈 때 저항대에서 50% 실현해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 50%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냐면, 여기가 매수했죠. 그리고 나면 보유선이라는 걸 설정하세요. 보유선. 올라갈 때 보유선,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전량 차익 실현할 거다. 얘만 지키면 나는 끝까지 홀딩. 그리고 나서 얘를 안 깨면 홀딩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이 보유선을 올리는 겁니다. 얘만 안 깨면 나는 홀딩. 그리고 얘가 깨지면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안 깨면 끝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반대로 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고요. 떨어질 때는 짧게 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갈 때는 빨리 챙깁니다. 수익을. 떨어질 때는 비중을 늘려가면서 계속 손실을 봅니다. 크게. 그러니까 10승 1패를 하더라도 원금을 못 지킵니다. 몇 승 몇 패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몇십 프로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중 작게 해서.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설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보세요. 이것만. 맨 마지막에 5번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지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원금이 크게 날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원금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훅 떨어지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 찔끔찔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먹을 때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야 원금이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5번이에요. 5번. 이거 말하려고 오늘 교육방송을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1번.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매수를 하기 전에 다시 1번. 매수하는 게 먼저라고요?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손절가입니다. 손절가. 세우세요. 세우고 나서 매수를 합니다. 여기에서 매수 2번이에요. 그리고 나면 매수된과 동시에 저항대를 찾으세요. 물론 저항대와 손절가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진입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와서 매수된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면 저항대에서 50% 그냥 편안하게 챙기세요. 왜? 50% 챙겨 놓으면 얘가 본전이 와도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밀려서 손절을 하더라도 본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챙기세요. 50%를. 그리고 나서 나머지 50%는 보유선을 잡는 겁니다. 보유선. 여기에 보유선을 잡았다. 얘가 떨어지면 전량차익 실현. 그럼 수익이죠. 여기서 한번 챙기고 여기서 한번 챙기니까. 보유선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 뚫었다. 저항선을. 그러면 더 잘 갈 거 아닙니까? 저항선을 뚫었으니까. 그러면 보유선을 올리세요. 보유선을 올리고 보유선이 깨지지 않으면 또 홀딩. 올라가면 그 50%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고요. 떨어질 때는 짧게 끊게 된다고요. 이게 어떤 기법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유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하다 보면 손절하는 게 횟수가 많다. 잘못된 걸 알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매수하는 그 자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장에서 그런 말도 하더군요. 매수보다 매도가 힘들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매도는 잘못해도 수익이에요. 매수는 잘못하면 손실입니다. 매수가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합니다. 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매도가 힘들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수익을 안 내본 사람들입니다.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수를 잘하면 1%를 먹든 0. 몇 %를 먹든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먼저 느끼게 됩니다.
횟수가 많아지면, 손실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바꿔라. 매매하는 방법을. 손실보다 올라가는 횟수가 많다. 그러면 그 방법이 맞으니까 너무 이곳저곳 더 좋은 기법이 있는 것 알고 싶어 하지도 마라. 그게 맞다. 그게 맞는 방법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만 준수해라. 그러면 원금은 살찝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손실이 크게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제 매매일지를 올립니다. 보세요. 제가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단타 계좌입니다. 단타 계좌. 3천만에서 5천만이 제일 좋다고 했죠. 제 이 단타 계좌는 3천에서 4천만원입니다. 사입니다. 그러면 1.2%인데 어떻게 이렇게 벌었냐? 그거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미수신용을 다 사용합니다. 시장에서는 사용하지 말라지만 사용합니다. 해서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높은가요? 1.52%입니다. 충분히 벌 수 있다고요. 충분히 1.62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전날입니다. 또 그 전날입니다. 또 그 전날입니다. 수익이 난다고요. 작게 벌어도 수익이 난다고요. 꾸준하게. 그러다가 보면 대박 나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나올 거예요. 하루에 1,000만원도 봅니다. 3,000만원을 들고.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와서 지들이 얻어 걸리는 날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똑같은 걸 계속 하고 있네요. 자, 보세요. 수익률이 맞나요? 아니에요. 수익이 납니다. 꾸준히 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수익률이? 안 많죠? 납니다. 손실 날 때도 있죠. 짧게 끊으라고요. 수익 납니다. 29% 나오잖아요. 끌고 가면. 그러니까 방금처럼 17%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6점 1,000만원 벌었잖아요. 신인산업 몰빵 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매수가 중요합니다. 매수에 자신이 있어야 손실나는 횟수보다 올라가는 횟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자기가 몰빵을 치든 신용을 사용하든 미수를 사용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수익률 작습니다. 그러다가 10몇 프로짜리 나오고요. 20몇 프로짜리 나오고요. 15%짜리 나오고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먼저 본인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세요. 아셨죠? 네, 오늘 교육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녹화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